자, 봅시다. 25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신라의 왕후병천 과정에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가, 다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는 거서관부터 한번 볼까요? 거서관. 자, 거서관은 대인, 군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차웅. 차차웅은 제사장 이란 뜻이고 남해왕 때. 신라 2대 왕이 남해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금. 이사금이 가죠? 가, 이사금. 자, 이사금은 연맹장 또는 뭐 연장자라는 뜻이고 3대 왕이 유리왕이에요. 유리왕에서부터 16대 흘해왕까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마립간. 자,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뇌물왕부터. 자,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왕. 몇 명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 한 명 빠지긴 했는데 한 명은 우리 책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서 뺐고 한 4, 5명 정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건 지증왕부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서관부터 왕까지. 자, 그럼 가는 이사금, 나는 마립간 찾으면 되죠? 1번. 자, 가가 왕후였던 시기에 이르면 가는 이사금이에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해오던 육부가 행정적 육부로 개편되었다. 자, 부족적 성격의 육부가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개편된 건 어느 왕이냐? 이거지. 이 질문이잖아요. 그럼 어느 왕이지? 이거는 소지 마립간. 소지 마립간이죠. 자, 고구려에서 행정적 오부가, 아니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개편된 건 고국천왕. 신라는 소지왕, 소지 마립간. 자, 그러면 마립간이라는 칭호잖아요? 1번 틀렸네. 왜냐면 나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 왕후였던 시기에, 이사금이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자, 가야를 멸망시킨 건 어느 왕? 최소 버풍왕은 돼야 되겠지? 그쵸? 왜냐면 금관가야가 망한 건 버풍왕. 그 다음에 대가야가 망한 건 진흥왕. 그런데 여기 어느 지역의 가야라고 했어요? 낙동강 유역의 가야? 그럼 뭐 금관가야? 네, 금관가야라고 치고 어쨌든 가야는 무조건 뭐 버풍왕 이후가 되니까 버풍왕은 지증왕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칭호를 쓰던 시기다. 틀렸네. 틀린 설명. 자, 3번. 자, 나가 대군장이란 뜻을 지니며 자, 마립간은 대군장? 맞아요. 자, 왕권의 성장이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으로 쭉 발전하면서 점점 왕권은 강화되고 있고 자, 앞에서 제가 우리 동해를 설명하면서 동해에는 뭐가 없다? 대군장이 없다? 그럼 아까 대군장이 없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다? 왕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군장이라는 게 거의 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왕권이 성장한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점점점. 자, 그러면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또는 차차웅에서 이사금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건 재정분리 사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면 군장을 뜻하는 표현과 제사장을 뜻하는 표현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서관 차차웅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는 재정분리 사회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군장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는 왕권이 세진 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라 사회의 발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자, 4번. 나가 왕후였던 시기에, 마립간이죠. 마립간이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의 왕위는 박석김 세성이 교대로 차지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박석김 세성이 교대로 왕을 차지하다가 김씨에서 왕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 내무왕 때예요.
그러면은 내무랑 이전인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쓸 때가 교대로 왕을 할 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나가 아니라 가의 왕호를 사용할 때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3번이었고요. 26번으로 갑시다.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부여 고구려 이주민 집단이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증거를 찾아라는 거죠. 자, 백제를 누가 세웠어? 온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 고구려. 그래서 아,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를 골라라. 일단 건국설화. 자, 건국설화에 보시면 온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국설화 보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 증거로는 말하자면 이제 문화적 증거로는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서울 석촌동 고분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고구려 초기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아, 고구려 유민이 세웠구나. 자, 그 다음에 계로왕이 썼던 북이국서라고 하는 계로왕의 북이국서. 자,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부여에서부터 나와서 고구려와 같이 갈라져 나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죠.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야. 성을 부여로 쓰고 있어? 뿌리가 부여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왕 때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었냐면 남부여, 남쪽 부여다.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서왕 때 국호가 남부여다. 네. 두 번째, 영산강 유역의 마한의 소국을 정복하였다. 자, 마한의 땅을 점령했어. 마한이면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전라 충청 지역이죠. 마한을 전체로 점령했어. 고구려를 계승한 거야? 아니, 고구려 유민이 나라를 세운 거야?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알아두도록 할까요?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했다. 즉, 우린 이렇게 합시다. 마한 전 지역을 정복했다. 어느 왕이죠? 그 근초고.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계로왕 때 중국의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맞아요. 4번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과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라는 거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7번 봅시다.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게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고 거의 이런 유형이죠. 이 나라가 어디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돼요. 자, 봅시다. 이제 건국 설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방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 보면 가야산신 정경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자, 이 나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금관가야, 하나는 가야 중에서 또 맹주였던 대가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대가야. 이 나라는 대가야. 자, 그러면 대가야는 어디? 고령. 고령의 대가야. 자, 그러면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이지 않아요? 후기 가야 연맹. 그러면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 5세기 후반.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관가야였고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대가야인데 그 후기가야 연맹이 성장한 시기가 언제? 5세기 후반부터 성장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가야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전라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자,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남원, 임실, 장수 이런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가야 세력이 쫙 확대가 된 적이 살짝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이 호남 동부 지역이면 그 당시 어느 나라였겠어? 백제였겠지? 백제가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지. 오히려 역공을 펼치게 되고 그러자 위축된 가야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자, 신라 어느 왕 때? 버풍왕과 결혼동맹을 체결하죠. 신라 버풍왕과 결혼동맹. 자, 신라 버풍왕과 가야 인해왕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대가야에 관련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린 하나만 더. 어느 나라한테 망했지? 신라? 어느 왕 때 망했지? 진흥왕 때. 네, 그거까지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가야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령에 있었던 유적은 당연히 대가야일 거겠지? 고령, 지산동, 고분군. 네, 이런 것들이 써볼게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여기서 이제 금동관이 또 출토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대가야에 관한 설명 찾아봅시다. 1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네, 맞아요. 2번.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했다고 전해진다. 이거는 김수로왕.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이 아유타국,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다. 라고 전해지죠. 자, 그래서 2번은 금관가야, 김수로왕. 3번 전성기는 호남 동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네. 그 다음에 4번 신라 진흥왕 때 망했죠. 네, 복속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대가야와 금관가야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이제 고대의 정치 봅시다. 28번. 자, 밑주신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아이고. 자, 밑주신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 제위 2년 전진 구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무를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살해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자, 지금 여러분 사료에는 친절하게도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냥 진의 왕이 부견인데 이 사람이 순도를 보냈다. 그래서 불교를 전파했다. 이런 내용. 불교를 이제 수용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수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진, 그리고 실제로는 전진이죠. 전진. 진이라고만 나올 수도 있다. 자, 왕 제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했으며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했다.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작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초문사라는 절을 지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절을 짓고 아까 순도가 처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순도를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고 순도 말고 승려들이 또 온 거야. 그게 아도야. 아도도 승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불란사라는 절을 또 지었어. 그래서 또 다른 승려인 아도를 머물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순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불교가 처음 들어왔죠? 그래서 불교 전래. 자, 그러면 어느 왕? 소수림왕. 자, 소수림왕은 4세기 후반, 4세기 말의 왕이고요. 우리는 업적 한번 쭉 체크해 봅시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만포. 그리고 지금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전진과 수교. 이런 것들이 소수림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1번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신집 5번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영양왕 때, 고구려는 영양왕 때 역사책을 편찬했잖아요. 영양왕은 그럼 몇 세기냐? 6세기 말에서 7세기 정도 되죠. 6세기 말에서 7세기.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진율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진대법은 어느 왕? 고국천왕 2세기 고국천왕. 자, 3번 게르부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였다. 게르부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 태조왕 1, 2세기 태조왕. 자,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했다. 그렇죠. 태학 설치, 태학 설립, 소수림왕.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왕의 업적 떠올리셔야 돼요. 응? 왕의 업적은 알아야죠, 뭐. 그래서 왕들의 업적 한번 다시 기억 떠올려 보시고 분명히 헷갈리고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 알겠죠? 왕이 막 몇십 명 나오는데 헷갈리는 건 당연해요. 저도 가끔 오랜만에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맨날 보는 나도 그러는데 가끔 보는 여러분은 더 그러겠지? 그러니까 꼭 다시 외워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헷갈리지만 우리가 문풀 두 번째 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헷갈리지만 또 계속 여러 가지 유형의 또 동형 모의고사 보고 하면서 아마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한 50번 정도까지 풀 건데 거기까지의 내용 선사시대 헷갈리지만 틀리면 안 되는 시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고대 왕의 업적은 양 그렇게 많지 외워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공부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알겠지? 다만 이런 건 있지. 중요한 왕만 할 것이냐 다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 거지. 본인의 직렬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직렬 중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그 큼직큼직한 내용이 나오는 직렬들이 있고 제가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고 또 디테일한 데서 나오는 직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봐둘 필요가 있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직렬이 있고 시험 내가 응시하는 시험 중에 난이도가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좀 디테일한 데서 나오는 직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다 그냥 다 일행직을 응시한다. 그러면 다 해야지. 당연히. 왜냐하면 응시자가 많죠? 그래서 정말 작은 거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일반 행정직을 응시한다. 그럼 해야지. 당연히.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점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니? 당연히. 생각만 해도 막 기분 나쁘지 않아? 막 0.1.1점으로 막 떨어졌다. 완전 물론 뭐 1점으로 떨어지긴 사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나의 3개월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3개월은 나는 없다. 땅속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응? 늘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없어. 그냥 내가 없다. 나는 3개월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죠 뭐.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자, 29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낭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자, 낭랑 축출 미천왕. 자, 미천왕은 4세기 초반. 그래서 서안평 점령, 그 다음에 낭랑 대방 축출. 요게 이제 업적이죠. 서안평 점령과 낭랑 대방 축출. 낭랑과 대방을 축출했다는 건 옛 고조선의 땅을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고 동옥저를 복속하였다. 자, 요동 진출, 동옥저 복속. 누구예요? 태조왕. 여기 태조왕이에요. 태조왕은 1, 2세기 태조왕이고 자, 금방 나왔죠? 옥저 복속, 동옥저 복속, 그 다음에 게르부고시의 왕위 독점 세습. 게르부고시의 왕위 독점. 물론 여기서는 형제상속이죠.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다, 순노부, 소노부 등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였다. 자, 다는 고국천왕. 2세기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때는 진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그냥 중요한 요 지금 언급된 왕들의 주요 업적들 그냥 한번 쭉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여기는 이제 연도만 알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1, 2세기 태조왕 나. 그 다음에 2세기 고국천왕 다. 그리고 4세기 미천왕 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물어보지만 특히 고구려는 순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왕들은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동천왕? 질문이야, 질문. 동천왕? 3세기. 기억나요? 고국원왕. 고국원왕이 먼저야, 미천왕이 먼저야. 이렇게 연도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미천왕도 4세기, 고국원왕도 4세기, 소수림왕도 4세기로 외우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헷갈리는 거야. 미천왕은 4세기 초, 그 다음에 고국원왕은 4세기 중반, 소수림왕은 4세기 말,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냥 4세기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아니면 순서라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천왕, 고국원왕, 뭐 소수림왕 이런 식으로 순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신라 지법진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왕들의 순서는 좀 알아두시면, 특히 고구려. 네, 고구려는 특히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 네, 3번.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봅시다. 자, 내신자평을 두어 왕명출납을, 내두자평을 두어 물자와 창고를, 내법자평은 예법과 의식을, 자, 위사자평은 수기병사를, 조정자평은 형벌 송사를, 병관자평은 지방의 군사를 담당하게 했다. 자, 요거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육좌평제, 네, 육좌평제를 실시했다. 육좌평제, 그 다음에 16관등제, 공복제 등등. 자, 이거 어느 왕? 고이왕. 자, 고이왕은 3세기 고이왕, 백제 고이왕, 3세기 고이왕. 자, 그 다음에 또 써봐야지. 목지국 점령. 이것도 고이왕. 그 다음에 한강유역 장악. 이것도 고이왕. 여기서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는 건 다른 나라는 한강유역 장악하면 전성기잖아요. 그런데 백제는 한강유역 근처에 아예 나라를 세운 거잖아. 네, 그래서 한강유역 장악은 고이왕인 거예요. 보통은 전성기여야 되지만 백제는 또 좀 다르잖아요. 아예 거기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유역 장악이 고이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고이왕의 업적입니다. 자, 이게 고이왕의 체크 업적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건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자평, 내법자평, 내두자평, 위사자평, 병관자평, 조정자평이 역할을 뭐뭐 하는지도 한번 살짝 봐두세요. 알겠죠? 요렇게 요것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 만약 어려우면 이런 데서 약간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좀 디테일하지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자, 그럼 1번 고이왕의 업적을 골라라. 1번 16관등제를 확립하고 공복제를 도입했다. 이거지. 네, 1번이죠. 자, 2번 동진과 수교를 맺고 요서지방으로 진출했다. 자, 여러분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한 건 근초고왕이죠. 2번이 근초고왕이에요. 3번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겹쳐 있어서, 자, 웅진으로 천도한 건 어느 왕이에요? 요거는 문주왕이에요. 아버지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전사당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수도를 옮겼다. 웅진으로 문주왕.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죠? 아까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다. 자,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시다.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신라와 관계를 돈독해 하면서 결혼동맹을 강화한 왕은 누구? 네, 이거는 동성왕이죠. 구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자,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일단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한 거는 뭐 무령왕도 그렇고 뭐 사비왕, 그 성왕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6세기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그래서 이거는 성왕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은 성왕.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네, 1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31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보이는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왔다. 왕이 듣고 폐하강변의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 쳐들어왔는데 이제 패했다. 말하자면 이겼다. 자, 겨울에 이번에는 왕이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간 거죠.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자, 이거는 어느 왕 때? 근초고 왕이 고구려 평양성 공격.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원왕, 사유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했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초고왕 고구려 평양성 공격. 지금 제가 연도를 썼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 지워졌네? 다시 쓸게요. 371년이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제시문으로.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거에 엄청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초고왕의 업적을 골라라. 일단 왕위의 부자상속이 있고 왕위의 부자상속 그리고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했죠. 자,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고대 상업권을 형성했다. 아마도 해상 무역을 장악했겠지?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기,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기를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의 한자와 논어를 전파했다. 한자나 뭐 천자문이나 논어 같은 거를 전파했다. 아직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초고 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한 전 지역을 정복했죠. 마한 전체를 정복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영토를 넓히죠. 마한 정복했지, 고구려 평양성 공격했지, 가야에 영향력 행사했지, 그런 것들이 근초고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1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도록 했다. 그렇지. 2번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여기다 써볼까요? 자,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자, 무슨 동맹? 나제 동맹. 자, 나제 동맹은 누구랑 누구랑? 백제 비유왕.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왕. 네, 그래서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거죠. 나제 동맹. 그러면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뭐냐?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평양천도 나제 동맹. 이렇게 이제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왕, 장수왕 때랑 겹치니까 5세기겠죠? 5세기 비유왕.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자, 3번. 왜 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였고 아직기를 보내 한자를 가르쳤다? 맞아요. 칠지도도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동진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동진과 외교관계 수립.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초고왕도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에요. 네, 알아주시면 되겠죠. 시기. 전성기니까 뭐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자,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 신하들이 아래기를 시족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를 국호로 정하지 않아 사라라고도 하고 사로 혹은 신라라고도 칭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뭐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자, 여기서 신라 국왕으로 자, 이제 뭐랄까요? 추대라고 해야 되나? 왕의 그런 명칭을 올렸다. 자, 일단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라. 왕의 명칭을 뭐라고 했다고? 왕. 그래서 나라 이름 신라. 왕의 명칭 왕. 이거는 어느 왕? 지증왕이죠. 지증왕. 자, 그러면 지증왕의 업적? 여러분 기억나는 지증왕의 업적. 일단 우상국을 복속했죠. 그 다음에 주군 제도를 정비했어요.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했죠. 그리고 시장이죠, 시장. 감독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증왕 때 있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우경을 실시했고 순장을 금지했다. 요건 우경 실시, 순장 금지, 지주광. 자, 그럼 나머지 왕들 볼까요? 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내물왕, 사세기, 내물왕. 자,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했다. 자,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했다. 우역이라는 건 역이고 관도는 도로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지왕, 소지 마립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령을 반포하고 17관 등제와 공복을 제정하였다. 율령 반포하면 법흥왕.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3번 볼까요? 자, 미추신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2차도는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심정을 눈치채어 왕에게 아뢰었다. 일체를 버리기 어려운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옥리가 목을 베니 허연 저지 한 길이나 솟았다. 자, 거기에서 2차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된 거 보니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이죠. 그래서 법흥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죠. 자, 법흥왕의 업적 일단 불교 공인, 자, 그다음에 율령 반포, 공복 제정, 공복 제정. 자, 그다음에 상대등 설치. 되게 많아요, 업적이. 골품제 정비, 병부 설치, 대가야와 혼인동맹. 그 다음에 금강가야 복속, 건원 연호 사용. 엄청 많다. 요 정도? 그래서 법흥왕의 업적은 엄청 많죠. 자,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알겠죠? 특히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의 업적은 헷갈리지 않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골라봅시다. 1번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체결했다. 자, 여러분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체결한 건 소지왕, 소지마립간, 오세기 소지왕. 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병구를 설치했다. 네, 정답은 2번. 3번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다. 이게 최초의 소경. 아시촌 소경을 설치한 건 지증왕. 아시촌 소경은 지증왕. 왕의 부자상속 체제를 확립했다. 신라에서 누구죠? 눌지왕. 오세기 눌지왕. 왕의 부자상속은 고구려? 아니고 고구려 어느 왕이냐고. 고구려? 고국전왕. 그리고 백제? 아까 근초고왕 있었죠? 근초고왕. 신라는 눌지왕. 응? 나만 열심히 공부해?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저야 뭐, 네. 늘 하는 일이 문제 푸는 일이니까. 집에서 맨날 저는 문제 풀고, 문제 만들거나, 아니면 PPT 작업하거나, 맨날 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 전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대. 그거 알아?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하던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몇 개 있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자, 어떻게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좀 하자. 좋은 말로 할 때. 알겠지? 응? 자, 그럼 봅시다. 법흥왕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잘 하고 있을 거라 믿지만 잔소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막 생각하잖아. 내가 너무 오늘 애들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도 반성한다고 집에 가서. 자, 보시면 34번 볼게요. 다음 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영락 10년. 일단 영락 나오는 순간
광개토대왕이구나. 자, 영락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종발성을 함락하고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자, 보시면 광개토대왕 릉비. 광개토대왕 릉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건립한 건 어느 왕이에요? 장수왕. 건립은 장수왕 때 건립.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릉비고, 얘는 중국에 있죠. 그래서 고구려 비석이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은 중원 고구려비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릉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광개토대왕은 일단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토확장이죠. 자, 영토확장은 워낙 다양하고 많잖아요. 만주, 요동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문제 풀 때 편하냐면 이 물리친 뭐라고 해야 돼? 민족이라고 해야 돼?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냥 우리가 만주를 차지했어? 요동을 차지했어? 이러면 그 전에도 요동으로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면 후연, 비려, 숙신, 동부여를 점령했다 또는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 물리친 대상들을 기억하면 다른 시기와 구별하기가 조금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요동 진출 이렇게 알아주시면 요동으로 진출하면 태조왕 때도 요동으로 진출했었거든요. 옥조, 동옥조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광개토대왕에선 편하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점령. 한강 이남까지는 아니지만 한강 이북 지역까지는 왔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릉비 보면 아리수 어쩌고저쩌고. 아리수가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수 어쩌고저쩌고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비. 자, 봅시다. 1번. 광개토대왕 1번. 지도를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이거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장수왕. 네, 문장 그대로 장수왕. 장수왕 때 물어보는 사료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료니까 이건 그대로 장수왕. 이 문장 그대로. 자, 2번.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네, 후연. 후연이 선비족이거든요. 연나라니까. 그래서 후연, 여기 보시면 후연, 비려, 숙신, 동부여 이렇게 나왔죠. 후연은 선비족이고 비려는 거란이고 숙신은 여진이고 그런데 어쨌든 등등등.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수리망, 고구려니까. 자, 4번. 서안평을 점령하고 낭랑을 축출했다. 미천왕.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의 한 부분이다. 이 글에 나타난 정복 활동이 초래했던 결과는, 자, 우리 금방 뭐 나왔었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사료랑 비슷한데 쭉 봅시다. 영락 9년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기를 왜군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략질을 하니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였다. 왕은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신라에 보내서 구원을 하였다. 남거성을 쳐서 신라성에 이르니 왜군이 가득했다. 고구려 군대가 도착하자 왜군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함락되었다. 그리고 신라인들을 안치해서 지키게 하였다. 자, 그러면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요 사건도 아까 우리 근초고왕 때 371년처럼 자주 나오는 사료니까 제가 연도를 써볼게요. 400년이면 5세기 초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일단 결과 첫 번째.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멸망은 아니에요. 금관가야 쇠퇴. 자,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했어요. 자,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했어. 그리고 나서 중심지가 대가야로 이동하게 돼요. 중심지 이동.
중심지 이동,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가야가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가야 성장. 두 번째, 자 고구려의 군대가 여기 도와주러 갔다가 한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즉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져요.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죠. 자, 요 두 가지예요. 금강가야 쇠퇴하고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했고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제시문 1번.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갔다? 맞아요. 대가야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 이번에 신라의 무열계 왕권이 확립되었다. 무열계 왕권이 확립된 건 왜 그러죠? 무열왕이 즉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열왕이 왜 즉위했지? 진골인데 여왕이 나와가지고 선덕, 진덕이 나오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성골이 없었죠. 성골, 왕을 계승할 남자 성골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3번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결렬되었다. 자,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결렬된 사건은 뭐예요? 둘이 왜 깨졌어? 성왕, 그러니까 진흥왕이 배신해서 성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전투지? 관산성 전투. 맞아요. 3번은 관산성 전투 때문이고.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왜?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해서. 그거죠.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자, 다음 밑줄치 사마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사마왕 봅시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나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 임진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12일 갑신일에 대묘에 잘 모셨다. 을사년 8월 12일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전 1만 문으로 토지신에게서 땅을 사 무덤을 만들었다. 자,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땅의 신에게 돈을 내고 이 땅을 샀으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땅의 신이시여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수호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게 뭐냐면 무령왕릉 지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바로 무령왕이죠. 무령왕. 자, 그러면 무령왕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 자, 이렇게 중국, 남조, 양나라와 돈독하게 교류했대.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양직공도. 양직공도는 중국, 남조, 양나라에 왔던 사신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림으로랑 글로 설명해 놓은 거고. 자, 두 번째는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죠. 자, 22담로를 설치했어요. 담로는 특수행정구역. 그리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다는 건 왕권을 강화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 자, 요 두 가지가 업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거는 뭐냐면 이 왕대 만든 건 아니죠. 죽은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무령왕과 관련해서 자주 제시되는 게 무령왕릉이죠. 자,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무덤을 조성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무덤은 아무도 도굴 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1971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려 유물이 약 4,000여 점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덤 중에서 이렇게 왕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셔서 이 무덤에 누가 묻혀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피장자가 정확하게 기록된 건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씨로 딱 이 왕의 무덤이 누구 무덤이야 라고 써있는 거는 없거든요. 다 도굴돼 버려가지고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피장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의 유일한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1번으로 갑시다. 이제 제시문으로 갑시다. 사마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무령왕. 1번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맞죠.
두 번째, 관품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니까 16관등제, 공복제 이런 걸 마련했다는 거죠. 2번은 고이왕, 3세기 고이왕. 칠지도를 제작하여 외의 국왕에게 보냈다. 자, 선물로 보냈죠? 하사했죠? 근초고왕.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자, 백제 불교 공인은 침류왕. 네,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 침류왕, 신라 법흥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 침류왕. 그러면 침류왕이 먼저야, 근초고왕이 먼저야? 순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근초고왕이 4세기 후반이라고 했고 침류왕은 4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근초고왕, 침류왕 순서. 근초고왕, 침류왕, 비유왕, 계로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 순서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한번 쭉 봐두세요. 아까 우리 고구려 순서 한번 쭉 봐둬라 하는 것처럼 백제도 이왕 공부할 때 업적 정리하면서 순서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37번에 이제 비슷한 유형이니까 바로 이어서 봅시다. 비추친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여룡이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하였다. 모두 22담로가 있는데 왕실의 자제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자,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그 그림이 그게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직공도라고 하는 거죠. 백제 사신을 그려놓은 거고 여기에 설명을 써놨는데 여기에서 밑줄이 여룡이죠. 여룡이 바로 사마왕 무령왕. 네, 사마왕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이죠, 무령왕. 자, 거기에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다는 거니까 편지를 보냈어, 중국에. 중국 남조 양나라에 편지를 보냈는데 야, 내가 고구려 물리쳤잖아. 이렇게 자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고구려랑 싸워서 이겼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무령왕. 자, 무령왕의 업적 찾아봅시다. 1번. 중국의 요서 지방을 점령하고 해외 영역을 확보했다. 요서, 산둥, 큐슈를 점령한 건 근초고왕. 1번 근초고왕.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후에 대대적인 보복 전쟁을 벌여서 갔는데 외국병한테 살해됐어. 성왕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인 보복 전쟁을 벌였다. 성왕. 자, 영산강 일대의 마한 지역을 점령했다. 여러분, 마한 전 지역을 점령했다. 근초고왕. 요거 근초고왕이에요. 자,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다. 네, 세력도 넓혔어요. 그래서 무령왕, 우리 업적은 맨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배우지만 실제로는 고구려랑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가야 지역의 세력을 떨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7번까지 여러분하고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38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